윤갑의 혼이 돌아온 날 여리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철이 누워있던 자리에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었지만 눈을 뜬 이는 분명 윤갑이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고 웃음은 어딘가 불편했다. 영금은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지만 여리는 한 발짝 물러선 채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여리의 가슴 한켠엔 불길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윤갑은 이전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때때로 강철의 그것을 닮았다가도 곧 사라졌다. 여리는 속으로 강철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희망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갑은 왕 이정에게 다가가 자신이 돌아왔음을 고했다. 왕은 감격한 표정으로 윤갑이 드디어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반가운 마음에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윤갑은 움찔하며 고통스러운 듯 어깨를 피했다. 그는 이를 숨기려 했지만 미처 감추지 못했다. 이 반응을 지켜본 여리는 이상히 여기고 그가 단순한 귀혼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철은 지금 이승도 저승도 아닌 경계에 붙들린 혼이었다.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지만 뚜렷한 육신 없이 흐릿한 틈새를 떠돌고 있었다. 윤갑의 몸속에서 미약하게 남은 그의 이무기 혼은 가끔씩 윤갑의 의식 사이를 틈타 짧은 순간 깨어나곤 했다. 그러나 붉은 재, 곧 팔척귀의 화기는 여전히 그의 기운을 억눌렀다. 화기는 불의 기운을 품은 존재로 물의 기운인 이무기의 전기를 끊임없이 누르며 강철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 탓에 강철은 점점 자신을 잃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윤갑의 혼이 귀혼을 일으켜 몸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다. 풍사는 이 상태를 꿰뚫고 있었고 윤갑에게 이제 너는 완전히 너 자신이 되었노라고 내 삶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목적이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고 속삭이듯 전했다. 윤갑은 자신이 돌아왔다는 안도와 함께 강철에게서 빼앗긴 지난 시간들에 대한 원한을 품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곧 풍산의 주술에 쉽게 잠식되었고 그는 점차 자신의 의지가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풍산은 왕을 해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윤갑에게 호리병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독한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바로 왕 이정이 늘 지니고 다니던 경기석에 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 액체는 경기석의 정령 기운을 무효화시키는 주술의 촉매였다. 윤갑은 왕이 없는 틈을 타 액체를 경기석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왕은 이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고 경기석은 금세 빛을 잃고 색이 흐려졌다. 우연히 여리는 이 광경을 보고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경기석이 무력화된 순간 왕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줄어든 셈이었고 동시에 강철이 존재를 유지할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진 셈이었다. 여리는 바로 가섭 스님을 찾아가 윤갑의 귀혼에 대해 물었고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강철의 혼이 윤갑의 몸 안에 남아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고 스님은 말했다. 다만 강철의 힘이 이토록 약해진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말에 여리는 윤갑에게서 아주 잠깐씩 강철의 혼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윤갑의 눈빛이 바뀔 때마다 그 안에 잠깐 비쳤던 강철의 흔적. 그 짧은 순간들을 곱씹던 여리는 어느 날 밤 문득 꿈속에서 붉은 기운에 휘감긴 윤갑의 형상을 보았다. 그의 가슴께에는 무언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형상이 있었고 그 주위로 강철이 미약한 기운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여리는 바로 다음 날 가섭 스님에게 이를 털어놓았다. 스님은 조용히 듣다가 여리에게 한 권의 오래된 문서를 건넸다. 그 문서에는 화기라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혼을 태우는 불의 기운, 물의 기운을 억제하는 성질, 그리고 무력해진 혼이 떠도는 사이 다른 혼이 그 몸을 점유하게 된다는 구절. 여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붉은 재 화기. 그것이 윤갑의 몸속에서 강철의 힘을 눌러 그를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리는 골담초와 부적 그리고 경기석을 들고 다시 윤갑과 마주할 결심을 굳혔다. 가섭 스님은 골담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무기의 기운은 본래 물의 성질을 띠는데 골담초는 그 물의 기운을 깨끗하게 정제해 몸 안에 퍼지게 하는 신령초라 했다. 특히 강철처럼 혼이 약해진 상태에서 골담초를 복용하면 기운이 회복되며 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스님은 또 그 기운이 화기의 불기운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윤갑은 이미 풍산의 말에 완전히 동화된 듯 보였고 왕에게 두 번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여리는 그 앞을 막아섰다. 여리는 윤갑의 앞을 막아서며 그가 더 이상 본래의 윤갑이 아님을 느꼈다. 이건 분명히 그의 진심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은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아님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그녀는 경기석과 가섭 스님의 부적을 동시에 윤갑의 가슴 위에 얹었다. 윤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틈에 여리는 골담초 즙을 그의 입에 흘려넣었다. 화기는 거세게 저항했다. 붉은 기운이 윤갑의 온몸을 휘감으며 마치 불길이 안에서 타오르는 듯한 고열이 번져나갔다.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음산한 신음이 퍼졌고 윤갑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에 윤갑은 몸을 뒤틀며 괴로워했다. 그 광경은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다. 그러나 열이가 얹은 부적이 타오르기 시작하며 푸른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은 붉은 기운을 천천히 잠식해 들어갔다. 경기석도 희미한 진동과 함께 다시 반응했고 윤갑의 몸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일었다. 마침내 화기는 점차 그 기세를 잃었고 윤갑의 몸이 휘청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붉은 기운이 빠져나가듯 사라지더니 대신 그 안에 낯익은 강철의 눈빛이 다시금 깨어났다. 강철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열이의 존재를 감지하듯 자신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전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그 안에는 되찾고 싶은 마음이 실려 있었다. 그는 아직 윤갑의 몸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지만 화기의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 의식을 되살린 것이었다. 열이는 강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열이는 강철의 손을 꼭 잡은 채 지금이 그가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믿음을 따라 그가 다시 혼을 되찾아 불길한 기운을 함께 몰아내길 바랐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바람은 조용히 그의 혼에 닿기를 바랐다. 그리고 열이는 다시 가섭스님과 함께 부적을 강화하며 최후의 의식을 준비했다. 그들의 기운이 겹쳐질 때 윤갑의 몸속에 남아있던 화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튕겨져 나왔다. 붉은 기운이 허공에 떠올랐다가 이내 검게 변하며 소멸했다. 윤갑은 기절한 듯 쓰러졌고 강철은 마침내 윤갑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다. 가늘게 떨리던 그의 숨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이마와 손끝까지 퍼져가던 체온이 따뜻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조심스레 눈을 들어 열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처음 열이를 만났던 그날처럼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오는 평온함과 진심이 서려 있었다. 열이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고 눈가가 붉어졌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강철은 단 한 번 숨을 고른 뒤 다시 눈을 감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자신이 돌아왔음을, 그리고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그의 안에는 다시 불이 붙었고 그 불은 이제 열이와 함께할 시간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풍사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계획의 마지막 수단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윤갑의 혼이 맴돌고 있었다. 육신을 되찾지 못한 채 허공에 머무는 윤갑의 혼은 원통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철에게 몸도 삶도 사랑받던 사람들까지 모두 빼앗겼다는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풍사는 그 감정을 부추기며 속삭였다. 그 분노를 지피면 다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윤갑의 혼은 말없이 울부짖으며 풍산의 어둠에 점점 스며들었다. 그리고 강철도 그것을 직감한 듯 다시 한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